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고 국내에서는 지금 혼조 흐름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조금 전부터 하락폭이 좀 깊어지게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실전 매매적인 측면에서 다가서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국입니다. 네. 오늘 이제 가스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품목 중에서는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 이제 방향성을 보고 눈치 보는 와중에서도 흐름이 좋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 시장이죠. 해외 시장 폭락, 국내장 상대적 양호.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방송이 이제 달수로는 네 달째네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느끼는 분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타일, 방송하는. 일단 해외 시장 폭락에 국내장 상대적 양호라는 얘기는 또 종목들은 된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게 이제 드디어 고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 고용 지표가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더 나쁘게 나왔으면은 미국장이 아마 더 세게 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가다 얘기해 주는데 유럽 시장이 좀 거시기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유럽 시장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그래도 금요일 날 또 방송이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해졌어요, 방송하는 건. 근데 가스 이슈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8월 달인가쯤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유럽 사람들 겨울에 장작되게 생겼다고. 결국은 가스 문제인데, 그 가스 자체가 에너지고 에너지 자체가 이번 전쟁의 주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거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미국장 위주로 보니까 그거 먼저 얘기하고 나머지 시간 되면 나중에 시간 될 때 그 유럽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장이 결국은 고용이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장기 평선 가지고 고점 보는 거 한번 얘기했었죠. 지금 내려오는 각이 이제 3, 4형에서 밀리느냐 아니면은 618, 764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오느냐인데, 이것도 아마 얘기해 줬을 거예요. 요거 이제 없애겠습니다. 4월 달에 빠질 때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빠지느냐, 아니면은 여기 연초 마냥 A, B, C 반등 A, B, C.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여러분들한테는 나스닥 기준가로 12,000. 그 다음에 이제 11,750인데, 이 11,750은 지금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12,000 지지에 의해서 우리나라 장이 움직일 경우에는 312 지지의 역할이 되면서 종목은 된다 정도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대신 그때도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나스닥 12,500에 12,750. 그러니까 이 13,000이라는 지수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스닥 시장도. 왜냐면은 이 13,000대라는 이 지수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지만은 2020년 4분기 우리나라는 조 지수대가 320에서 325 박스권 지수대거든요. 근데 미국장은 그거보다는 한 단위 높은 거예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게 기술적으로, 지난번에는 제가 장기 이평선 60분 차트 갖고 패턴을 설명했지만, 일봉을 갖고 얘기하면 이게 한쪽에 어깨, 여기가 머리, 이쪽에 한쪽에 오른쪽 어깨. 헤드앤솔더 패턴이 응용형으로 2년 가까이에서 만들어지는 지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나스닥이 13,000 위로 올라타느냐, 아니면은 요 12,000을 깨가지고 11,000대로 내려오느냐에 따라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지수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스닥 12,000, 12,500, 12,200, 12,500은 750까지 올려놓는 거고, 12,000에서는 12,250을 줬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우리나라 장이 잘 버텨서 250을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스닥 시장이 12,250 쪽만 움직여줘도 우리나라는 315를 돌파해서 320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힘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문제는 얘들이 이제 밀려 내려왔을 텐데, 이거는 내가 이따가 문제는이라는 말로 이따 후장 전략 우리 진행자분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장이 기가 막히게 가다가
고용 나왔을 때도 뭐 실시간으로 다 해드렸죠. 이거 금요일 날. 근데 이 움직임 패턴이 해필이면 너무 빨리 단기 고점으로 가버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새벽 1시부터 밀리기 시작했는데 나스닥보다 더 무서운 게 독일입니다. 독일이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13,000이 지금 12,596을 그냥 반을 내립니다. 12,500. 13,050을 위로 그냥 올려볼게요. 13,100에서 12,500, 600. 5% 가까이. 그냥 새벽 1시부터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지수가 5%. 그러면 국내장이 300을 가지고 5%면 15. 근데 지금 310단에 있으니까 한 12% 가까이가 선물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2, 3p 정도 내에서밖에 안 움직이죠. 그게 우리나라가 하방 경직성이 강한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종목의 흐름에서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종목들을 미처 캡처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프린트 스크린. 자, 한번 지금 캡처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원래는 요거 금리 인상 이 목표치 갖고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독일 시장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대신 이따가 독일 얘기할 때 뭐 긍정도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시세판인데 에너지 문제에 의해서 시장이 나올 때 수혜를 받는 쪽이 또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바로 대표적으로 가스 관련주.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이 LNG 관련주 동성화인텍하고 한국화분 같은 것도 좀 얘기해 줬죠, 여러분.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풍산 같은 주식이 되게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우측은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뜯어다 보여주면 우리는 다 오픈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재에 우리나라는 움직이는 섹터가 여러 섹터가 있다라는 거. 이 여러 섹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세판이 최근에 급등했던 섹터를 제외하면 이 종목 지금 시세판 보시면은 빨간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종합이 마이너스로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종합이 마이너스로 안 떨어지는 것은 좋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종합이 마이너스로 안 떨어지는 건 좋은데 뭐가 문제냐? 치고 올라갈 명분이 떨어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점에 있는 주식은 추가 상승하기 좀 버겁고 지수 관련주가 움직임이 양호할 수 있는 것도 버겁고 가볍거나 순간순간에 뉴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는 잘 움직이는데 그 잘 움직이는 종목들은 연속성이 떨어지고 순식간에 1, 20%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내려오는데 5분. 그러니까 깝깝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파웰 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 방송하기가 수월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용 얘기가 지금 방송하기는 수월한 건데 느닷없이 가스 얘기가 나오면서 정통성이 있는 주식들은 좀 힘이 떨어지고 가스 관련 이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주도 선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나 아니면 이제 또 왜 저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온라인 교육주도 또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구찌가 좀 가볍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장은 미국장의 급락세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하방으로의 어떤 그것은 어느 정도 확보는 된다. 그러나 국내장이 치고 가기에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 외국인 수급, 환율 등 주변 변수들이 좀 2%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녹록치 않네요. 진짜 그 말씀대로 종목별로 다 각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방 경직성은 있지만 위로는 올라가기 쉽지 않은 국내장. 그럼 오후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독일 시장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독일 시장이 멘트가 안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왜 환율 얘기 자주 해드리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에요. 아마 새로운 경험이실 겁니다. 지금 주린이나 주식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경험이 없을 거예요. 이종복이도 전문가 할 때 처음에 내가 99년, 2000년에 전문가 발을 들여놨는데 그때 수준입니다. 지금 이게 그때. 여기 보시면
IMF 때 이게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여기가 IMF 때 월봉이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월봉이죠. 비트코인 월봉. 금융위기, 외환위기 나왔을 때입니다. 그 뒤가 여기가 미국 금융위기 때거든요.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환율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외국인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이 환율에서 손실이 어마무시한데, 더군다나 글로벌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으로 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주식시장을 땡기거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기는 쉽지 않아요. 이 환율의 흐름만 봐도. 다만 한 가지 긍정이 뭐냐면, 지금은 독일 얘기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화면은 또 안 열어놨어요. 여기 보면 달러도 109달러. 그래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하나솔루션 매수 물어볼 때 위험 신호에 관해서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들 8월 26일 날 이종복이가 위험 신호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위험 신호가 나와 있는 시장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지수가 움직이는 거는 저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장이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이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버티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320에서 25쪽을 확 치고 가려고 하는 힘은 나오거든요. 대신 330 이상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치고는 가고 싶은데 지금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해주는 얘기가 해외 시장에 폭락세만 안 나오면, 이 얘기를 해주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독일은 가스 문제도 있지만, 유럽은 가스 문제도 있지만, 달러 유로 그 패러티 있지 않습니까? 1달러 1유로 그거 깨져 있는 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항상 이걸 같이 좀 염두를 하면 좋을 것이다. 자 보세요. 독일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3%에 422포인트 빠지고 있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근데 독일이 422가 빠지는데 다우는 플러스 39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거. 독일이 400이 넘게 빠지는데 나스닥이 1밖에 안 빠지. 이건 1포인트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거 한 10년, 20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시세거든요. 이런 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강조를 해드리는 거냐.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이 우리 진행자도 코멘트를 놨듯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 근데 녹록지가 않은 과정에서 이걸 긍정을 보려면, 여기서 긍정을 보려면, 와, 독일이 400이 빠지는데 나스닥도 안 빠지고 우리나라도 안 빠지네? 이거 조금만 저기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요런 우리가 희망도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비관적인 건 아닙니다. 이 종목은 항상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래서 결론, 우리나라는 315 돌파가 심리, 우리나라는 315가 상당히 중요한 심리적인 선입니다. 그리고 오늘장 당장은 313 지지 체크인데, 금요일 날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폭락에 대한 어떤 그 시름은 어느 정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물론 명절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15 돌파 313 지지 체크인데, 그 내에서만 움직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가 최근에 급등했던 주식들은 하면 안 되고, 나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는 도시재생 쪽 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나 비철금속, 그 다음에 선별제약은 원숭이 두창도 한 대여섯 종목 중에 여러분들한테 한 두세 종목 정도는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런 종목을 보시면 명절 전에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5 돌파 313 지지 체크에 후발 순환 섹터 단기 공략 지속이라고 되어 있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같은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죠. 미국장이 저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고 독일장 급락하고, 아마 항생시장인데 요게 제가 그냥 올려볼게요. 보세요. 항생도 전저점 나락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도 지금 전저점 원저리까지 지금 밀려 내려와 있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런 데에서 환율이 1360을 넘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긍정이에요, 이건.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장을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이 단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6월 달처럼 장이 이렇게 밀릴 때는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저점을 깨고 밀릴 때 현금을 챙겨놓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뭐 며칠 정도 급락세가 나온 다음에 돌릴 때 매수를 하면 먹을 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수가 조종받는 게 무섭지 않을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타이밍이
지수가 밀리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수가 밀려서 이격을 주고 이 저항 이평선들의 이격이 떠 있을 때는 그걸 받아서 치고 올라갈 명분이 생기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해 줬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참 보시면 지난 4, 5월 달 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흐름.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수가 밀린 다음에는 또 급반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먹겠다고 또 집중을 하는 거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세게 쳐주는 장이 올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어마무시한 타이밍, CPI. 그 CPI 때 물가가 생각보다 나쁘게가 안 나오면 아마도 그때 정도가 타이밍이 되지 않겠냐. 근데 거기서 이제 물가가 높게 나와버리면 또 좀 그러니까 그 점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놓여진 마지막 위기이자 기회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또 없네요. 그래서 요점 지수 선물이 315 위에 있을 때는 종목 흐름이 상당히 좋다. 지수 흐름과 시가 상위는 거시기에도 대신 이제 310단으로 왔을 때는 종목 흐름도 좀 거시기 할 수 있다. 지금 정도 시장만 유지가 되면 도시재생이나 뭐 가스, 비철금속, 선별제약 등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대응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 자, 지난주랑 비슷하게 이번 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경제지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토마토TV와 함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